자, 보겠어요. 뭐 문제집에 있던 문제였고 1차 수업 때도 풀었던 문제예요. 풀이는 원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고 있죠. 우리는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수학상 대수 파트를 마무리하고 기하 파트를 들어가는데 생짜로 기하 파트를 첫 수업을 듣는 학생은 없는 관계로 이런저런 이유로 도형의 이동부터 먼저 수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기하 파트는 4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평면 좌표, 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 세 번째 원의 방정식, 네 번째 도형의 이동이 되겠어요. 이 문제를 푼 이유는 도형의 이동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배우자가 되겠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배울 내용은 두 가지다. 그 첫 번째 내용, 우리가 도형의 이동에서 뭘 배우느냐라는 거지. 도형의 이동에서는 뭘 배우느냐. 이동의 종류는 두 가지를 배운다. 하나는 평행이동, 하나는 대칭이동을 배우고 각각에 대해서 대상으로 구분을 하면 평행이동은 뭘 이동시키지? 점. 그리고 도형. 마찬가지로 점의 이동, 도형의 이동이 되겠어요. 이게 도형의 이동에서 배우는 내용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이동의 종류이고 뒤에 있는 건 각각에 대해서 똑같은 두 개지 이동의 대상을 기준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알아둬야 될 내용은 요거. 두 개의 이동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지? 승원이? 태훈이? 두 개의 이동의 공통점이 뭘까? 두 개를 합했을 때 합동 이동이다. 뭐예요? 참고로 합동 이동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여기 적혀 있지 않은 나머지 하나는 회전 이동이 되겠어요. 회전 이동이다. 회전 이동을 예전에는 두 개의 단원에서 배웠어. 회전 이동을 무려 두 개의 단원에서 고등학교 때 배웠거든. 근데 안타까운 건 두 개의 단원이 다 제외됐어. 그래서 결국 회전 이동이 제외되는, 회전 이동의 입장에서는 존나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죠. 두 개의 단원에서 다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복소평면, 복소수를 거기서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가우스가 만든 새로운 평면인 복소평면, 극형식 여기서 배우고, 또 하나는 행렬이라는 단원에서 1차 변환으로 배웠는데 지금은 다 제거됐다. 어처구니가 없죠. 순식간에. 자, 아무튼 그래서 회전 이동은 3개야, 3개. 아니, 협동 이동이 3개인데 그 중에 몇 빼고 나머지 2개를 여기서 배운다. 그거지. 합동의 정의 늘 알아둬야겠어요. 민준이, 합동의 정의가 뭘까? 포개었을 때 같은. 안 들려요? 포개었을 때 같은. 문장이 형용사로 끝나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네. 포개었을 때 같은, 뭐 어쩌라고, 같은 하고 끝나. 뒤에 합동의 정의. 합동의 정의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선생님은 정의라고만 적겠어요. 나머지 부분은 귀찮아서 안 적을 텐데 본인이 인터넷 또는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알아두세요. 합동의 정의는 뭐냐 하면 적당하게 이동하여 포개어지는 두 도형, 적당하게 이동하여 포개어지는 두 도형을 합동이라 한다. 이렇게 해요. 그럼 합동에는 무슨 개념이 들어가 있지? 적당하게 이동이 들어가 있고, 이때 적당한 이동은 뭐로 국한될까? 합동 이동.
그럼 합동 이동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이동을 적당하게 이동하여 포개어지는 두 도형. 이때 적당한 이동의 방법은 몇 가지가 돼? 가 되겠어요. 알아두세요. 심화. 존나 심화예요. 선형 대수화. 존나 있어 보이지? 선형 그냥 이름을 붙이자면 그냥 선형 대수학이라는 거지 뭐 이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또 따위가 알 필요 없고 그냥 선형 대수학이다. 너 이름이 왜 김보임이야? 저요? 어. 어머니께서 지어주셨으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됐고 내가 원하는 왜 보고 왜 임이야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왜 선형인지 알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선은 직선을 의미해요. 그런데 선형 대수학이 뭐냐면 이런 거야.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학문 분야를 선형 대수학이라 한다가 되겠어요. 뭔 소리야? 이때 선은 직선이지, 직선. 그런데 됐고 결국 뭐야? 1차 이하. A가 0이라면 1차 상수가 되겠지만 0차죠. 그럼 A가 0이 아니라면 1차죠. 포함해서 그냥 1차라고 적겠어요. 1차 이하라고 적는 것도 것이겠어. 내가 지금 이걸 왜 적고 있을까? 하는 거야. FAX 플러스 B는 AFX 플러스 B다. 결국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자, 응용 문제 세 가지 관점 중에 두 번째 환원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놈을 이렇게 AX 플러스 B 이걸 뭘 말하는 거지? 식을 뭐? 궁극적으로 문자에 대한 사고로 바꾸자 이거거든. 선생님은 그냥 쉬운 것처럼 얘기하는데 알긴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고 뭐 잘 모르겠는데 몰라도 돼. 그럼 왜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알아보고 뭐냐면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있대. 이랬을 때 요 놈을 다시 적어보자. 이게 뭐죠? AX 플러스 B F.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학문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런 현상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럼 여기에서 이게 뭘 의미하니? 라는 거거든. 보면 B가 뭘 담당해? 평행이동.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적겠어요. 기하적으로 해석할 때 B는 평행이동을 담당한다. 오케이? A는 뭘 담당하느냐? A는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한다. 그럼 얘도 숫자고 이것도 숫자인데 얘는 왜 두 개로 하느냐? 얘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도 둘 다 이걸 의미하므로 그다음 의미가 없고 얘는 두 개로 어떻게 나누지? A를? 이거 언제 했었느냐 하면 유리함수 할 때 함수의 분해, 즉 2차 함수의 분해와 유리함수의 분해 그럴 때 한 적도 있고 방정식의 실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한 적이 있어. 뭘까? 보세요. 부호와 절대값. 부호가 뭘 담당하느냐 하면 A의 부호가 대칭이동. 절대값이 뭘 담당하느냐 하면 닮음이동. 그래서 우리가 닮음이동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배우는 거. 도형이 이동 단원에서 배우는 거. 닮음이동을 참고로 언제 닮음이동이란 걸 배우진 않는데 닮음이동과 같은 개념을 배우는 게 언제냐면 삼각함수.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어서 y는 사인 삼각함수 선행을 했다라고 하고 얘기를 하면
너무 무리인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좀 졸라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y 콜 sin x의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시킨 것인가? 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들어간다 이거지. 얘는 뭘 담당해?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 순서에 따라서 얘가 좀 달라지지. 일단 이거를 제외하고 볼까? y 콜 sin x 그래프를 나는 모르는데요.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네가 알고 있다고 가정해.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이동한 것인가? 이거 어떻게 이동했죠?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y축 대칭 이동을 하거나 또는 y축 대칭 이동을 한 후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죠. 대칭 이동을 먼저 하든 평행 이동을 먼저 하든 상관없고 방금 말한 두 개의 이동을 각각 해보면 출발점이 같을 때, 출발한 도형이 같을 때 이동한 도형도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정도는 도형 이동 처음 할 때 해왔어야지.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항상 1차의 계수의 절대값이 1인 경우까지만 가능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문제에서는 이런 게 등장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요 2는 누가 담당해? 이 2는 요 2는 이 닮음 이동이 담당을 한다. 그럼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죠? 닮음 이동도 알아둬야지 문자 자리에 1차식이 들어갔을 경우를 기하적으로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 얘기인데 닮음 이동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는 나중에 또 선생님이 기회 되면 당연히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지금은 이것들을 알아두자. 네가 배우는 건 이런 의미이다. 네가 중학교 때 도형에 대해서 배울 때 합동 다음에 뭐 배우니? 닮음이죠, 닮음. 오케이? 그런 식의 얘기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닮음 이동, 모른다의 관점을 가지지 말고 아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 놈이다 라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도형의 방정식, 즉 기하 파트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해석학 파트, 즉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관점으로 알아둔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으면 패스. 그러니까 심하라고 했잖아. 이건 여기서는 닮음 이동을 네가 배운 게 아니라 닮음 이동의 필요성을 배운 거고 닮음 이동이 뭔지를 모르는 게 지금은 정상이야. 알겠지? 다만 이런 관계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 배우는 두 개 말고 닮음 이동까지 닮음 이동이 없네. 이거 회전 이동은 패스. 닮음 이동까지 알아둬야 좋겠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언급한 것 회전 이동, 닮음 이동 이런 네가 알고 있는 이동 이외의 이동들도 나중에는 네가 탑재를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도록 하세요. 이게 이 문제를 푼 첫 번째 이유가 되겠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합동이다. 지금 거기 등장해 있는 두 개의 도형. 선생님이 말하는 두 개의 도형이 뭘까? 원과 직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원과 직선으로 구성된 한 개의 도형과 또 원과 직선으로 구성된 또 다른 한 개의 도형. 그 두 개의 도형은 합동이다 라는 거지. 합동이고 회전이 들어가 있지 않죠? 회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은영이. 그렇지.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사실로부터 회전이 안 들어가 있다. 회전이 안 들어가 있다라는 판단을 왜 해야 되나요? 합동이잖아? 합동인데 종류가 3개잖아? 그지? 그랬을 때 대칭이동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럼 회전까지 생각을 하면 회전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평행 이동만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거지. 이해 갔지? 오케이. 또 다른 하나는 이거예요. 평행 이동. 1번 평행 이동.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 배울 게 평행 이동인데 평행 이동에 대해서 네가 알아둬야 될 거. 자, 1차 수업은 끝나서 평행 이동. 그나마 대칭 이동에 비해서 헷갈림이 덜한 거지.
그림 공부하는 학생은 여기서 플러스와 여기서 마이너스 졸라 헷갈리네. 뭐 이런 정도를 뺀다라면 헷갈림이 좀 덜한 부분이야. 그래서 여기서 네가 알아둘 건 이거지. 이것도 심화이긴 한데 뭐냐 하면 어떤 도형이 있다. 이게 평행 이동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자. 그럼 두 개는 무슨 관계야? 합동이다. 합동이었을 때 여기서 요 점이 여기서 이 점이 해당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그러면 여기서 대응되는 점을 여기서 찾아. 그러면 어떻게 찾을 거야? 이거거든. 여기서 대응되는 점을 어떻게 찾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이거랑 똑같이. 똑같다는 게 뭐죠? 방향이 같고 거리가 같다. 여기서 방향과 거리가 같은 점. 여기지, 여기. 이렇게 찾는다 라는 거지. 이게 평행이동이야. 평행이동. 그러면 이 요점과 요점에 대해서만 그런가? 나머지 점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되는 거지. 참고로 내가 지금 그린 걸 뭐라 부르죠? 이거 뭐라 부르죠? 남자. 이런 거 말고. 자, 이거 뭐라 부르죠? 졸린. 너 씨발. 너 뭐라 불러? 이런 걸 벡터라고 해요. 벡터. 지금 고2 이과 학생들은 대부분 기하 과목을 선택했고 성취도 평가라 상대적으로 쉽게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벡터예요. 이 벡터라고. 내가 지금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평행 이동은 벡터에서 중요한 개념이야. 알겠죠? 자, 그건 그렇고 이거 방향과 크기가 같다. 이러면 떠올라야 될 개념이 있어요. 뭐가 떠올라야 될까?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 떠오르는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씨발, 손 안 들어 빨리. 떠오르는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무섭다 이 새끼야. 주먹 쥐고 손 드는 거 뭐야. 괜찮아. 자, 네가 떠오르는 걸 얘기해봐. 네가 떠오르는 거. 정답이 아니야. 부담을 갖지 말라는 얘기야. 평행사변형. 그렇지. 평행사변형 결정 조건이 있죠. 평행사변형 결정 조건은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를 나는 몰라요. 아는 건 이것밖에 없다. 한 4가지인가 적혀 있더라고. 놀랍게 씨발. 그런데 외우려고 했다가 포기했어. 이거 하나 알아둬야지. 이렇게 연결하면 뭐야? 이게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은 벡터의 기본 도형이면서 평행이동의 기본 도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을 기억해둬. 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알아둘 두 번째 내용은 이것이다. 예제, 프린트. 그래서 그와 같이 지금 프린트로 나눠준 건 해설도 나눠줬죠. 그 해설로 나눠준 건 뭐야? 해설로 나눠준 건 원의 방정식 관점에서 접한다. 그제 접한다를 D equal R.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 그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 뭐 그걸 이용해서 풀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풀면 더 좋겠다. 만약에 이게 실전에서 나왔다라면 지금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평행 이동이다. 그래서 결론만 적어주면 이 점이 이름이 없어요. 3, 얼마죠? 1이지. 3 빼기 2는 1. 이 점은 얼마죠? 6,2죠. 2. 6,2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같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이게 뭐죠? 0,4 맞나? 0,4일 때 똑같이 방향이 같고 길이가 같으면 여기가 답이다 이거지. x로 얼마큼 같니? 3. y로 얼마큼 같니? 1. 그래서 3,5 이고 그래서 합이 8이다. 이해 갔나? 알겠죠?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는 이런 풀이도 가능해.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니? 지금 여기서 홍보하고 있을 이유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풀이도 알아둬야 돼. 배부한 해설도 알아둬야 하지만 실전에서 예를 들면 모의고사 같은 데서 이 문제가 나왔다. 그 출제자의 의도가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뭐야? 평행이동을 아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알겠지? 1차 수업 때는 이 문제를 첫 번째로 낸 게 아니고 이 문제와 거의 똑같은 교과서 문제를 같이 풀었었어요. 나한테 듣지 않은 학생은 그거 없었지만, 그럼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 문제, 교과서 문제에 무슨 단어가 등장했느냐 하면 거의 똑같아요. 이 단어가 등장했어요. 평행사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관점은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관점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였지. 자,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 이 문제를 네가 왜 풀었어? 두 개의 관점. 합동이동이다. 평행이동은 합동이동이다. 두 번째, 평행사변형. 알겠죠? 이런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 풀었다. 수학의 원리 펴보세요. 203페이지. 203페이지 연구 2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위에 평행이동이고 그 밑에 도형을 평행이동할 때 뭐라고 나와 있어? 모양은 변하지 않고 위치만 변한다 라고 나와 있죠? 오케이? 그 같이 봐, 이 새끼야. 나 안 갖고 왔으면 같이 좀 보자고 얘기를 해줘야지. 씨발, 뭐 찾아가는 서비스야? 승원이가? 여기 보세요. 그게 아까 전에 언급했던 합동의 정의의 다른 표현이다. 그냥 합동의 정의와 필요 충분 조건 표현이다 라는 걸 알겠지. 적당하게 이동하여. 적당하게 이동하려면 뭐가 달라야 돼? 위치가 다르다. 오케이? 포개어진다. 그러니까 뭐야? 모양이, 그 뭐라고 표현돼 있어?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그게 그 얘기지. 지금 이해 갔나? 오케이? 오케이. 노래 속으로 밑줄 치세요. 모양은 변하지 않고 위치가 변한다. 그래서 그 교재에도, 요 교재에도 비록 이 부분은 평행이동에 대해서만, 그지? 평행이동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대칭이동도 마찬가지야. 다만 여기 또 그런 말도 있죠? 보면 2번. 직선을 평행이동하면 점의 위치는 변하지만 뭐가 변하지 않는데?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전에 문제를 볼 때도 여기 직선과 여기 직선에 뭐가 변하지 않았어? 기울기가 변하지 않았어. 따라서 회전은 없어. 따라서 대칭이동을 제외한다면 평행이동만 있어.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아니한가. 이거고 내가 이걸 심화라고 했지만 이런 선형대 수학이 이런 것들이 심화이고 여기 적혀있는 용어들, 회전이동도 교육과정에서 이미 다룬 바가 있어요. 회전을 하는 거, 수학에서 회전하는 거 다룬 바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런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평행이동을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자. 정리하세요. (203페이지) 필수 개념을 읽고 이해를 했어요. 봅시다. 칠판을 보면 이와 같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 배우는 이동의 종류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고 이동의 대상은 점과 도형이 되겠어요. 단원 제목이 도형의 이동이라고 해서 도형만 이동시키는 게 아니야. 점도 이동을 시키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 뭔 말이냐면 점의 이동을 빼고 도형의 이동을 가르칠 수 없어요. 왜 그럴까? 도형의 이동은 점의 이동을 이용하니까. 봅시다. 거기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점을 이동시키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이번에는 뭐 거의 3차에 해당되는 지금 사실상 그런 수업이므로 뺄 거예요. 뭔 말이냐면 이거는 뭐죠? 내가 이렇게 했지. 좌표를 연산한다. 이거 무슨 말인가요는 나중에 보겠어요. 나중에 들은 학생은. x가 x 플러스 a가 되는 건 x라는 좌표에서 좌표를 대상으로 연산하는 거지. 더하기 a라고 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x가 x 마이너스 a, y가 y 마이너스 b로 변했죠. 이건 뭐라고? 얘는 좌표를 연산한 게 아니고 좌표를 대입하는 대상을 뭐라 불러? 문자. 그 문자를 문자를 한 게 아니고 문자에 뭐 한 거죠? 대입한 거지. 즉 이거는 EX가 EX야. 그런데 여기서 EX는 EX가 아니죠. EX와 요 X와 EX는 같은 거야. 여기가 2면 여기가 2야. 그런데 EX와 EX는 같은 게 아니죠. 이게 2면 뭐가 2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빨간색 X가 2면 여기서 뭐가 인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바보들만 있나? 이게 말이 돼? 이런 그지 같은 거. 내리세요. 뭐가 2야? 그렇죠. X-A가 되겠어요. 자,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느냐 하면 속으로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건 악마예요. 그건 악마예요. 뭔 말이냐면 쪽팔리거나 좀 수줍이 많아서 난 손을 안 들었을 뿐이지 그걸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건 악마야. 그래서 왜 악마라고 하느냐 하면 손을 들 정도로 확신을 갖는 지식과 손을 드는 게 이런저런 이유로 거시기한 지식은 실전에서 사용이 되는 지식과 실전에서 사용되지 않는 지식으로 완전히 달라. 그런데 실전에서 사용 못하는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공부를 안 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생각 자체가. 그래서 확신을 갖고 손을 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2면, 여기서 이게 2면 이게 2지. A가 3이면 이건 2고 이거는 2 더하기 3이야. 그러니까 좌표를 연산하는 거야. 3만큼 더해준다고. 좌표를. 이건 좌표죠. 그런데 이거는 좌표가 아니죠. 여기서 X 좌표는 뭔가요? 여기 X 좌표가 없어요. X 좌표를 넣는 문자가 있을 뿐이지. X 좌표는 항상 이 콤마 왼쪽에 넣죠. 이건 전형적인 그림 공부하는 이상한 병신이 하는 궤변 헛소리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F, Y, X 이퀄 0이야. 그러면 X 좌표가 2야. 그럼 그 2를 왼쪽에 넣니? Y에다 넣니? 오른쪽인 X에다 넣어야지. 오케이? 그래서 이걸 뭐 한 거야? 이 X 자리에다가 X-A를 대입한 거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내가 처음 1차 수업할 때는 엄청 강조한 내용인데 지금은 1차가 아니고 또 웬만한 학생들은 나한테 배우지 않았더라도 그 문제 기억나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이동은 어떻게 되니? 아니 뭔 문제야? 그거 네가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그건 됐고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수학에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건 없다고. 수학은 논리학이고 논리학은 뭐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필수 개념에는 안 나와 있지. 그 왼쪽에서 확인하세요. 시작. 확인했죠? 여기 보세요. 교과서에서도 동일하게 설명해. 얘는 시킨 대로 이동을 하면 그림에서 이렇게 가니까 그걸 좌표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 그림에서 설명할 거고 이 그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직관적인 표현이 되겠어요. 그에 반해서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여길 보세요. 그럼 여길 보세요. fx, y 콜 0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 걸 안다가 아니고 설명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거 어디 있니? 그 아랫부분에 있죠? 이걸 설명하는 부분, 그 아랫부분 보면 방정식 fx, y = 0이 나타내는 도형을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죠? 거기서부터 설명이 끝나는 부분까지, 그 제일 아래 줄까지죠? 읽고 이해하세요. 시작. 자, 일치한다. 식 하나 안 빼고 일치한다. 손 들어보세요. 일치했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 내리세요. 지금 이 과정을 내가 학교 선생이라면 서술형 문제로 낼 것 같아요. 유도하세요. 라고. 알겠니? fx, y = 0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f, x, x-a, y-b = 0이 됨을 보이시오. 라고 낼 것 같아요. 알겠니? 그런데 문제는, 자, 보세요. 지금 뭐냐면, 이게 왜 이렇게 되니? 설명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불러요. 자취방정식 구하기. 자취방정식 구하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건 직관적이지 않아. 우리는 수학을 논리학을 해서 논리가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 직관 논리와 연산 논리. 연산은 그림의 연산은 없지 않는 이런 연산이 아니야. 그러면 연산은 뭔데? 생각하는 절차를 연산이라고 그래. 생각하는 절차. 그래서 절차를 거치는 논리야. 따라서 얘는 직관적이지 않아. 따라서 얘는 이런 연산에 대한 훈련이 필요해.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니까 훈련이 필요해. 얘는 보면 훈련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지. 근데 얘는 훈련이 필요한 대상이야.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구분을 해요. 이렇게. 자, 아무튼 구분을 해. 구분을. 그래서 네가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선생이라면 이걸 서술형으로 내겠어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이걸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은 매우 떨어져. 근데 나는 내가 선생이라면 낼 것 같아. 충분히 변별력을 갖거든. 중요한 내용이면서. 그런데 이게 서술형 대비로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해야 돼요. 이런 이유가 뭐냐 하면, 쌤 펴보세요. 150페이지 150페이지. 요즘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큰 탕? 그럴 리가 없잖아. 너 씨발 대놓고 이거는 뭐야? 나도 알아. 그런데 그 오른쪽을 보세요. 도형의 방정식에서 9단원 평면좌표, 10단원 직선의 방정식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해당 단원의 유형이 쭉 한눈에 나와 있죠. 쟤는 이런 게 있는지 몰랐던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평면좌표 단원 마지막 유형이 뭐야? 자취방정식, 점의 자취라고 나오죠. 10단원 직선의 방정식 마지막 유형은 자취방정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나오죠. 11단원 마지막 단원 유형은 없네? 가 아니라 어디에 있니? 유형 9번 자취방정식, 유형 10번 자취방정식 아폴로니오스의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치? 그 다음에 12단원에는 자취방정식이 어디에 있니? 없죠. 웃긴 게 뭔지 알아? 뭐가 웃기냐면 교과서에서 자취방정식을 이용하여 도형의 자취방정식을 이용하여,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거든.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 단원인데 자취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아직 안 배운 상태에서 유형으로 이 앞단원들의 단원마다 실려 있어. 웃기죠? 웃긴 이유가 있는데 뭐 그 이유를 내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게 자취 방 네가 지금 조금 전에 한 행위, 조금 전에 본 내용이 교과서에서 자취 방정식을 가르치는 부분이거든. 이걸 가르치는 부분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평행 이동이 아니라 대칭 이동의 도형의 이동. x축으로 지금 x축 대칭 이동했다. 그러면 fx, y 이퀄 0이 뭐가 되죠? fx, 마이너스 y 이퀄 0이 되지?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 어떻게 될까? 지금 네가 읽은 단계와 동일하게 가거든. 그러면 지금 이게 자취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앞에 나와 있지. 그래서 지금 이걸 좀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문제를 맞추기 위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게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이 지금 도형의 이동이 시험 범위에 포함 안 될 수도 있거든. 안 돼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이해 갔지? 알겠죠? 그러면 자취 방정식 구하기 또는 자취 방식을 하는데 이 자취가 뭐니? 인터넷 보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끝나? 도형이야. 자취랑 그냥 도형이야. 따라서 자취 방정식은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런데 뉘앙스가 약간 달라. 도형은 뭔가 정적인 느낌이라면 자취는 움직인다. 동적인 느낌이 들거든. 그래서 자취라고 하는 건 발자취, 이럴 때 자취잖아. 지나간 흔적을 말하잖아. 그러니까 점이 지나간, 오케이? 점이 지나간 부분을 자취라고 그냥 부르는 거거든. 근데 그냥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중요한 건 일정한 조건이지. 일정한 조건. 일정한 조건이 뭐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 자, 그러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이 상황, 문장을 수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런 내용이 수학이거든? 이런 내용이 수학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선행을 하면서 수학일을 했을 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했잖아? 원주각이 일정하다가 뭐의 수식화야? 아니지, 사인 법칙이. 원주각이 일정하되 수식화가 뭐야? 사인 법칙이다 라고 했지. 그러면 네가 지금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정한 조건에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이야. 이 문장을 어떻게 이용할 거야? 이 문장을 수식으로 바꾼 게 뭐니? 이거야. 그래서 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 거기에 대한 설명은 지금 내가 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너는 이런 능력을 갖춰야 돼. 왜 갖춰야 되는지를 서술형에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금 보여줬어요.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가급적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 를 먼저 하겠어요? 그 수식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알겠니? 오케이. 내 장갑은 여기 있고. 타노스의 건틀렛인가? 빠밤. 되도 않는 개소리를, 그지? 자, 심화 이해. 이건 평행 이동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심화 이해. 이동은 뭐야? 이해.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야. 너는 수학 시간에 한없이 행복하지? 내가 뭐 하나 하면은 그냥 웃기야 바빠. 웃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잠깐만. 수도랑 뭐 얘랑 승이랑 이거랑은 뭐 선의 색깔만 틀린 거야? 똑같네? 자, 저것도 똑같네? 무슨 돈 받아 쳐면 왜 다 똑같지? 뭐 이렇게 하기로 돼 있나? 야, 수도랑 성부랑 뭐 같은 학교야? 제목이 똑같아.